저는 72살이에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알람보다 먼저 깨는 게 습관이 됐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젊었을 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떡볶이 냄새가 온몸에 배어있던 시절이었죠. 엄마 떡볶이 하나 더요. 얘야, 엄마 가게에서는 돈 내야지. 에이, 엄마 딸인데요. 그때 큰딸은 장난기 가득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작은 딸은 중학생이었고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늘 한숨만 쉬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애들은? 벌써 잠들었지. 당신 저녁은? 배 안 고파. 그냥 자자.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폐암 말기였죠. 6개월을 버티다가 여보, 딸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같이 키워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15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해요.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큰딸은 대학 때부터 똑똑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능력을 인정받더니 좋은 사람도 만났죠. 사위는 첫인상부터 듬직했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라고 합니다. 어머, 키가 참 크네요. 우리 딸이 작아서. 작고 예쁜 게 좋습니다. 그때 딸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작은 딸도 결혼해서 부산에 잘 살고 있고 아이들이 다 잘 자라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년 전이었어요. 큰딸이 들떠서 전화했죠.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준호가 서울 본사로 발령 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얘야. 그런데 엄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망설였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진 지 오래였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지훈이랑 서연이도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약해졌죠. 사위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집안일은 뭘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나눠서 할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이 좋았어요. 그래, 그래. 빈 방도 있고. 식구들이 함께 사는 게 좋지.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 북적이는 식탁. 텅 빈 집에 생기가 돌았죠. 할머니, 나 배고파요. 우리 애기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도요. 저도요. 지훈이는 5살, 서연이는 3살이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 이거 뭐예요? 김치전이야. 할머니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거야. 우와, 맛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요리 잘해요. 그때 큰딸이 그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아이들 키웠을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적한데. 사위도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회사 동료들이 도시락 보고 다들 부러워해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지.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저녁 식탁은 늘 북적이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정말? 할머니 예쁘게 그렸어. 네, 선생님이 할머니 젊으시대요. 다들 웃었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이었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사위와 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나들이도 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실래요? 아이고, 나는 됐어. 너희들끼리 가. 엄마도 같이 가요. 애들이 할머니랑 가고 싶대요. 할머니, 같이 가요. 네? 아이들 조르는 소리에 못 이기는 척 따라갔죠. 사실은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회전목마 타요. 할머니는 무서워. 제가 잡아줄게요. 무서우면 손 꼭 잡아요. 5살짜리가 날 지켜준다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할머니, 우리 반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싸온대요. 친구들이 할머니 김밥 1개씩 달래요. 그래? 그럼 내일은 더 많이 싸줄까? 딸이 걱정스레 말했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애들 좋아하는데 뭐. 2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사위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바쁘고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어머님, 아침은 좀 일찍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요즘 회의가 일찍 시작해서. 그래, 몇 시에? 6시요. 도시락도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점점 어머님, 제 셔츠 다림질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어머님, 애들 학원 스케줄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서. 어머님, 청소할 때 제 서재는. 어느 날 사위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서재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아, 그냥 먼지가 많아서.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니까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 말투가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엄마, 왜 지훈이 체육복을 안 넣으셨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손자가 끼어들었죠. 할머니, 여기 있어요. 가방 다른 쪽에.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려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딸이 가방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마치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지훈이 할머니시죠? 요즘 애들 숙제 체크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아, 제가 깜빡했나 봐요. 할머니가 봐주시니까 아무래도 엄마들이 직접 봐야 하는데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짜요? 아니야. 평소대로 했는데 요즘 자꾸 간이 안 맞아요. 어머님, 제 양말은 따로 빨아주세요. 하얀 셔츠에 색이 들었잖아요. 미안, 깜빡했어. 깜빡하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는 사라지고 왜 이것도 못하셨어요? 가 늘어났죠. 아침 5시 기상. 아니, 이제는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6시까지 아침 준비, 6시 30분까지 도시락 4개 준비, 7시 아이들 깨우기, 8시 등교 준비, 9시 설거지와 청소 시작. 청소도 까다로워졌어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할 때 이 세제 쓰세요. 비싸지만 더 깨끗해져요. 어머님, 거실은 매일 걸레질 해주세요. 애들 알레르기 있잖아요. 어머님, 베란다 화분에 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죽겠어요. 뭘 해도 지적이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당연하다는 듯한 그들의 태도. 나는 언제부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면 사위에 요구사항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집 정리 좀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 그리고 제 와이셔츠는 다림질할 때 풀 좀 3개 먹여주세요. 그리고 옷장 정리도. 아, 맞다. 구두도 닦아놔 주시고. 끝이 없었어요. 딸도 거들었죠. 엄마, 내일 서연이 학부모 상담 있는데 가주실 수 있죠? 전 회사에서 못 빠져요. 그런데 내일 병원 예약이.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병원은 다른 날 가면 되잖아요. 애 일이 먼저죠. 알았어. 아, 그리고 상담 갈 때 너무 수수하게 입고 가지 마세요. 애들 체면도 있으니까. 내가 뭘 입든 무슨 상관일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 새벽에 허리 통증으로 잠을 깰 때가 많아졌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셨어요? 애들 늦겠어요. 미안. 오늘따라 허리 아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간은 지켜주셔야죠.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진통제로 버티는 날이 늘어났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집에 일찍 와주세요. 저녁에 손님 와요. 병원 가려고 했는데 꼭 오늘 가야 해요.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야 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아니야.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일 갈게. 내일은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정말. 엄마도 좀 자기 관리를 하세요. 자기 관리.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노년일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어요. 사실은 딸 몰래 갔죠. 또 뭐라고 할까봐.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죠. 척추관 협착증이 꽤 진행됐네요.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미루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가족분과 상의하시고 입원 날짜 잡으시죠.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지금도 많이 참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미루면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MRI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제 척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동안 얼마나 혹사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얘들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 바쁜데. 짧게 말씀하세요. 딸의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는데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사위의 첫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딸도 거들었죠. 아니, 그것부터 생각하다니. 근데 정말 애들 도시락이랑 집안일은 어떡하지?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픈 건 상관없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술은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파출부를 구해야 하나? 아, 요즘 파출부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도시락은 사 먹이면 되려나? 애들이 할머니 도시락에 익숙해져서 그들은 내 앞에서 대안을 찾느라 바빴어요. 정작 수술 받을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수술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일주일 입원하고 회복까지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그렇게 오래요?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수술 전날 밤 혼자 입원 준비를 했어요. 속옷, 세면도구 수건 하나하나 챙기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 수술할 때는 내가 한 달을 병원에서 살았는데 나는 혼자구나. 그때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 너무 외로워.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수술은 아침 9시야. 아, 그럼 끝나고 깨어나실 때쯤 갈게요. 아침에는 정말 못 빠져요. 이번 발표가 승진이 걸려 있어서. 알았어. 아, 남편은 출장이래요. 중국에 일주일 출장이라.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 딸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내일 수술이야. 어머, 진짜? 큰일이네.
언니는? 바쁘대. 나도 시어머니 생신이라. 미안해, 엄마. 수술 잘 받고 연락해. 그렇게 간단하게 통화가 끝났어요. 아침 일찍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분은요? 간호사님이 물었어요. 조금 있다 온대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보통은 가족분이 혼자 오셨어요. 아니, 곧 올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간호사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수술대에 누웠을 때 천장에 둥근 조명이 눈부셨어요. 어머니,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마취 주사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무도 없는데.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죠. 목이 마르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움직이려니 온몸이 아팠어요. 간호사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보호자분은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곧 올 거예요. 물 좀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나가고 또 혼자가 됐어요. 옆 병상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북적였는데 내 곁엔 아무도. 휴대폰을 겨우 집어들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네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내일 갈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 저녁 드실 수 있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병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환자들 가족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엄마 죽 사왔어요. 좋아하는 호박죽이에요. 여보, 내일은 내가 있을게. 오늘은 푹 쉬어. 나는 왜 혼자일까? 핸드폰엔 엄마 괜찮아? 내일 갈게라는 문자만 왔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옆 병상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참 야속하네. 자식들이. 나도 그래요. 키울 때는 목숨 걸고 키웠는데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가 우리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일주일 동안 딸은 단 2번 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때요?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 30분밖에 못 있어요. 회사에 일이. 30분. 내가 낳고 키운 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이었어요. 엄마 퇴원하면 당분간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친정? 내 집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시면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불편.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구나. 생각해 볼게. 네, 그럼 전 가볼게요.
아, 이거 과일이에요. 봉지에 든 사과 몇 개. 그게 딸이 준 전부였어요. 일주일 만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기사님, 천천히 가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네, 어르신. 수술하셨나 봐요. 네. 보호자분이 같이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날 봤어요. 그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죠. 집에 들어서니 일주일치 설거지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거실은 엉망이고 쓰레기통은 넘쳐 흐르고. 아, 이게 내 현실이구나.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움직이기도 힘든 몸으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맞나? 이게 내 삶이 맞나?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벌써 퇴원했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너희가 바쁜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아참, 엄마. 집에 가면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일은 언제부터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남은 끈이 끊어지는 소리. 얘야. 네? 나 이사 갈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너희도 나도 각자 살 길 찾자.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아직 수술 회복도 안 됐는데. 그래서 더 가야 해. 나도 이제 나를 돌봐야겠어.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통장을 확인했죠. 30년 동안 아껴 모은 돈, 집을 팔면 충분해.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해. 며칠 뒤 난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여보세요, 강남부동산이죠?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대문구. 아, 그 동네면 시세가 좋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되셨고요. 네. 이 집은 제 명이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방문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0년 넘게 모아서 산 집이니까요. 내 결정이 당연했죠. 딸내가 이사 올 때 보태준 돈, 그건 생활비로 준 돈으로 이미 다 썼어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부산 근처 바닷가 마을에 사는 경숙이. 영희야. 오랜만이다. 경숙아. 너희 동네에 작은 집 없을까? 갑자기? 여기 바닷가인데 서울 떠날 거야. 응.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무슨 일 있었구나. 다 말 안 해도 알아.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너는. 친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침 우리 옆집이 비었어. 작지만 혼자 살기 딱 좋아. 바다도 보이고. 정말? 얼마야? 전세인데 서울집 팔면 충분할 거야.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친구가 다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평생 고마운 친구죠. 혼자서 천천히 짐을 쌌어요. 허리가 아파서 조금씩밖에 못했지만 40년을 살았던 집. 추억이 많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건 미선이 첫 상장. 이건 미정이 그림 일기. 앨범을 넘기다가
남편 사진에서 멈췄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지? 나도 이제 살아야겠어. 사진을 꼭 안고 울었어요. 이건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준 이불. 이건 첫 월급으로 산 밥그릇. 하나하나 추억이었지만 다 놓고 가기로 했어요. 다 추억이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짐은 간단했어요. 옷가지 조금, 소중한 사진 몇 장, 그리고 내가 아끼는 책들. 그게 전부였어요. 집을 비우는 일주일 동안 딸네 가족은 여행을 갔어요. 엄마, 우리 제주도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세요. 그래. 오히려 잘 됐죠. 조용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30년 된 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좋은 가격에 팔릴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꾼 집인데. 당연하죠. 계약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이 사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죠. 엄마, 이 박스들 뭐예요? 짐이야. 짐? 무슨 짐이요? 이사 가는 거야. 엄마, 진짜예요? 정말 가실 거예요? 사위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각자 살고 싶은 거야. 난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은 팔았어. 다음 주에 새 주인이 와.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데 너희가 원했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 그게 아니라 난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이제 너희가 지킬 차례야. 어머니,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엄마도 시어머니도 그냥 무료 가정부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간이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늦었어. 엄마, 너도 나중에 늙어봐. 그때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부산행 KTX를 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역에 경숙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영희야. 경숙아. 어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얼마나 고생했니? 친구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작은 마을, 작은 집. 하지만 처음으로 내 공간이었죠. 자, 여기야. 어때? 좋다. 정말 좋아.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침대 하나, 작은 부엌, 작은 거실. 하지만 모든 게 내 것이야. 처음으로 혼잣말이 즐거웠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된장찌개? 아니야, 파스타 먹어볼까? 생전 처음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했어요. 시간을 신경 쓸 필요도,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었죠.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나? 혼자 웃었어요. 저녁엔 와인도 한잔 했어요.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창밖의 바다가 내 건배에 답하듯 파도쳤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숙이랑 시장에 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릴까요? 혼자 먹을 거라. 조금만 주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경숙이 친구예요. 아, 경숙 씨 친구분. 반가워요. 우리 마을은 인심이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죠. 이거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어요. 처음엔 허리 때문에 조금씩, 이제는 1시간씩 걷죠. 바다야, 나 잘 왔지? 바다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서 그냥 바다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줌마 혼자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서로 의지하고 살죠. 그래요. 저도 10년 전에 서울에서 왔어요. 자식들한테 상처받고. 이제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됐죠. 석 달 만에 딸이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왔구나. 딸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엄마, 커피 한잔 할래? 집에 와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던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파출부를 구했는데 1달도 못 버티고 그만둬요. 힘들다고. 그럴 줄 알았어. 애들도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남편도 짜증만 내고. 정말 지옥이에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와주실 수 없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월급처럼 용돈도 드리고 주말엔 쉬시도록. 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얘야, 엄마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넌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난 내 삶을 책임질게. 그게 진짜 어른이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5년이란 시간을. 딸이 울면서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해. 처음으로 진짜 딸과 엄마가 된 것 같았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나는 마을 노인정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다들 준비하셨어요? 영희 씨 김치는 정말 예술이에요. 40년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이제 나는 선생님이 됐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마을 축제 때는 요리 부스도 맡았어요. 영희 씨가 만든 부침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가끔 가족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손님으로 엄마를 만나러 오죠. 엄마, 이번엔 우리가 요리했어요. 어머, 뭘 만들었어? 엄마가 가르쳐준 된장찌개요. 맛이 똑같진 않지만 충분해. 맛있어. 우리 사이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손자들도 자주 와요. 할머니, 바다에서 조개 주웠어요. 할머니, 같이 모래성 만들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봐요. 할머니, 여기서 사는 거 좋아요. 응, 정말 좋아. 우리도 자주 올게요.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사위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이야.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철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바다를 보며 생각해요. 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이제 나는 매일 행복해요.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가끔은 여행도 떠나요. 혼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김영희.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영희.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나만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매일 아침 바다가 인사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영희 씨. 나도 인사를 하죠. 좋은 아침이야, 내 친구.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믿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누구에게나 새로운 봄은 올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